자, 오늘은 뭐 볼 거냐면은 요거 볼 겁니다. 퀵셀 브릿지라는 건데, 퀵셀 브릿지가 정확하게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이게 우리가 전에 해보려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 그, 얼리얼 엔진을 가면은, 라이브러리에 가면 저기 있습니다. 메가스캔, 막 이런 거 있거든. 이게 실은 저거였던 거예요. 퀵셀 그 브릿지. 이게 예전에 막 그 메가 스캔이 저기 얼리얼에서 인수하면서 그때 막 넣었던 게 이제 그 뭐지 라이브러리에다가 이 마켓플레이스에다가 메가스캔 무료 에셋을 막 뿌렸거든. 근데 그걸로 다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 얘네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 메가스캔 쪽에서 퀵셀 브릿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엔진 쪽에 적용이 되는지를 보여줄게요. 일단은 적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셋을 배치해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막 엄청 막 완전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거랑은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됐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퀄리티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멀리서 보면은 좀 속도 좀 빨리 높여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사실 우리가 직전에 만들었던 것과 같은 맵이에요. 이게 같은 맵인데 이제 그 맵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라이트 조절과 그리고 그 에셋 배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보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임포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포트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기 그 퀵셀 브릿지에 이거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등록할 때 여러분들 에픽게임즈 아이디랑 비밀번호 있으시잖아요.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 이렇게 브릿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설치를 하면 로그인하라고 뜨고, 로그인을 하면 여기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여기로 들어온 상태에서 일단은 퀵셀 브릿지가 켜져 있는, 그러니까 얼리얼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퀵셀 브릿지에서 저거를 해도, 그러니까 자, 이게 에셋 가가지고 에셋 아무거나 제가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이어가지고 하려면은 얘를 이제 가져가야 될 것 같거든요. 얘는 다운이 다 된 거고, 만약에 내가 이제 얘를 얼리얼 엔진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누르세요. 이렇게 그 얘를 클릭하면은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뜰 때 이걸 어떻게 다운로드 하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설정이 있습니다. 2K, 4K, 8K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2K로 갑니다. 우리는 2K로. 그래가지고 익스포트를 딱 할 때 만약에 그 저기 뭐지? 익스포트 할 때 그 얼리얼 엔진 쪽으로 플러그인이 깔려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 내에서 플러그인을 깔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자, 익스포트 세팅 여기 있죠. 여기에서 플러그인으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세팅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어디냐면 여기 톱니바퀴 해서 익스포트 세팅. 그리고 얼리얼 엔진으로도 보낼 수 있지만 다른 데로도 보낼 수 있어요. 맥스로도 보낼 수 있어요. 심지어 맥스랑 마모셋으로도 가요 이게. 그리고 엔진 버전에 대한 거 버전별로 이렇게 나눠줬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로케이션은 어디냐면 우리가 얼리얼 엔진을 깔면 에픽 소프트 여기 게임즈에 얼리얼 엔진 4.26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 버전 같죠? 이렇게 엔진 버전, 엔진 맞는 버전에서 엔진 들어가면 엔진 안에 플러그인이라고 이렇게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여기 메가스캔 플러그인이라고 있죠. 이렇게 깔려요. 메가스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요까지 선택하면 돼요. 플러그인 여기다. 폴더 선택을 딱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 디폴트 프로젝트는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얼리어를 시작하면은 내가 뭐 이름을 딱히 정하지 않았을 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C 드라이브 문서에 내 PC 문서에 얼리얼 프로젝트 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선택하고 폴더 선택하면은 그 얼리얼과 같은 그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인스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안 깔려 있으면 까십시오라고 버튼 이렇게 눌려요. 그럼 그 버튼 눌러가지고 깔면 됩니다. 자, 버튼을 깔면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이제 다운로드 이게 됐잖아요. 근데 내보내기까지 내가 눌렀거든요, 이거를. 내보내기를 누르면 여기 와서 이렇게 이쪽에 딱 가보면 이미 이렇게 여기 3D 에셋에 방금 전에 넣었던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 모양 어떻게 생겼지? 여기 있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폴더에. 어느 폴더에 들어가 있냐면 메가스캔 3D 에셋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은 메가스캔이라는 버튼도 생겼고, 요걸 눌러보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들어가게 할 건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옵션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무지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렇게 지금 이쁘장하게 나오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거 넣는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가스캔에서 이런 것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받을 수 있냐면 지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면 메테리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지면 메테리얼을 어떻게 해서 요 랜드스케이프에다 넣고 랜드스케이프에서 칠하게 될 수 있는지를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구성은 이전에 그 페인트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저것과 완전히 같아요. 그 방식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레이어 블렌드 노드를 써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노드를 짰는데 어딨냐? MS 여기 있네. 메가스캔. 자, 더블 클릭해가지고 열어보겠습니다. 기본 메가스캔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3단계로 돼 있어서 애저스트먼트로 모든 그 저기 뭐지? 알베도랑 메탈릭이랑 러프니스랑 탄젠트 노멀까지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원래는 기본적으로 얘만 있거든요. 텍스처만. 근데 이 텍스처만 있는 거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쓸 레이어 블렌드를 각각에 다 달아준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똑같이 달아주는 거예요. 전에 썼을 때랑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달아주고, 지금 여기 보면은 노말이나 뭐 이런 거는 이거는 왜 안 뺀 거야? 라고 생각되잖아요. 안 뺀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3개씩 적용한 다음에 레이어 블렌드로 묶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안 지운 겁니다, 제가. 왜냐면 얘네가 원래 원본이라는 걸 그대로 두고 이 원본의 형태를 그대로 따서 위쪽에다 올렸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안 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왜 넣지 않았냐면은 얘네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인데, 근데 얘네 원본에 보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여기 따로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기를 찍어보면은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냥 회색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익스프레션 텍스처가 그냥 회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거를 보고 강제로 이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넣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R 채널로 해가지고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구성을 짜면 되시겠고요. 이거는 전에 그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블렌드 랜드스케이프 메테리얼을 짤 때 레이어 블렌드를 사용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짜보셨다면 이거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어떤 노드인지. 네, 구조는 단순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짰고요. 근데 이렇게 짜면은 생기게 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전에 랜드스케이프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었냐면
훨씬 더 복잡도가 높았어요. 복잡도가 높은 대신에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이미지를 하나를 넣고 그냥 돌린 게 아니라 각각의 이미지들을 마이크로 텍스처 베리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무리 넓은 면적에 들어가더라도 그 넓은 면적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드를 짜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이스 컬러가 요거 하나인데 이 베이스 컬러 하나에도 이만큼과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만큼을 써가지고 이게 서로 다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를 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도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복잡도가 있는 거를 이거를 써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디테일은 잘 나오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합성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살짝 게임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저는 얘가 개인적으로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요 노드를 분석하고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짜두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잘 보도록 합시다. 이게 더 낫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깔았는데, 자 이렇게 깔면은 이렇게 깔렸고요. 그리고 자 스테이틱 메쉬를 빼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이전에 했던 거가 똑같죠. 근데 오늘 했던 거는 다른 게 뭐냐면 일단 라이트의 방향을 바꿨어요, 제가. 자, 라이트의 방향을 바꿔서 라이트 소스와 그리고 스카이라이트 간의 관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포스트 프로세스랑 요거 블루메트릭 포그를 끌게요. 두 개를 끄고, 얘는 끌려면 여기서 끄는 게 아니라 에나벨을 체크를 해제해야 됩니다. 네. 됐고, 이런 꺼졌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전에 보던 모습처럼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라이트 소스에서 라이트의 앵글이 중요합니다. 라이트의 앵글이 어떻게 되느냐, 정오로 바꿔볼게요. 다시 앵글이 이렇게 높으면 이렇게 대낮으로 바꿔놓으면은, 저기에서 이제 이렇게 바꾸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뭐에 영향을 받냐면 스카이라이트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카이라이트 쪽에서는 요게 있습니다. BP 스카이 스페어라는 게 있는데, 얘도 여기에서 디렉셔널 라이트 액터를 라이트 소스로 받고 있기 때문에 얘의 각도에 의해서 이 블루프린트 스카이가 값이 변해요, 얘가. 그래서 그 값 변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라이트를 바꿔봤고요. 라이트를 바꾸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이 됐죠. 그죠? 아까 전과 보여지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었죠. 아까 전에는 이제 그 해도 아까 전에는 저쪽에 떠 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하늘 위에 떠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그 라이트의 각도를 바꾸게 되면은 그 각도에 맞도록 여기 보여지는 이 라이트 소스 있죠? 이거의 강도와 그리고 여기에 컬러 값이 있죠. 이거를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절하셔가지고 얘가 지금 정오에 있다, 이런 거를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라이트 소스와 그리고 스카이라이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 자 여기 보시죠. 강도 스케일이 마이너스 1로 돼 있죠. 이걸 1로 고치면 이렇게 세지고요. 일단은 라이트 소스를 일단 꺼볼게요. 라이트 소스가 꺼져 있어도 스카이라이트에 의해서 주변에 이렇게 밝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비 오는 날씨를 뜻하면 돼요. 비 오는 날씨에는 해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스카이라이트를 낮춰주면은 반사에 의한 라이트들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축축하게 젖은 느낌 같은 거? 그런 게 좀 나게 됩니다. 이게 세지면 세질수록 겉표면에 의한 반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스카이라이트가 낮으면 이 라이트 소스, 그러니까 이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하거든요. 얘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얘를 1로 둬볼게요. 밝기를 1로 둬도 그림자가 제법 이렇게 영역이 잘 보이죠? 그림자 영역. 그죠? 그런데 얘가 인텐시티가 낮다. 그리고 스카이라이트가 그냥 일반 라이트 값보다 훨씬 높다. 그러면은 그림자가 잘 안 보이죠? 경계가 어딘지를 모르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라이트 소스는 항상 얘가 태양이 떠 있는 거라면은 기본적으로 좀 값을 높게 두시고요. 뭐보다 높게 둬야 되냐? 스카이라이트보다 높으면 된다. 스카이라이트가 낮으면 그림자가 더 뚜렷하게 나오게 된다. 그죠? 스카이라이트가 높으면, 라이트보다 높으면 그림자가 뚜렷하지 않다. 그죠? 요런 거, 요거를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관계, 그 강도 조절은 어디 있나? 스카이라이트는 강도 스케일을 조절하면 되겠고요. 라이트 소스는 인텐시티를 조절하면 된다. 그리고 정오일 때와 노을 지을 때 라이트의 밝기가 달라진다. 지금 여긴데 노을일 때는 한 2점으로 바뀝니다. 누렇게. 그죠? 이거 바꿔주면 됩니다. 그냥 클릭해서 그냥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막 이런 색만 아니면 됩니다. 파란색 뭐 이렇게. 이거는 뭐죠? 이거는 태양이 아니라 달이죠. 달. 그죠? 어둡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둡게 만들 때 쓰는 건데, 저건 저 때에 의해서 또 따로 쓰겠다. 자, 그리고 이것과 같이 또 쓰였던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스피어 리플렉션 캡처라고 기본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 보면은 이게 이렇게 가까이서는 잘 안 보일 테니까 멀리 떨어져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주변에 원형이 보이나요? 요거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주황색, 이거를 증가시키면 이렇게 값이 점점 퍼지면서 멀리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한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영역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모두 캡처해서 여기 보이는 요 의자 있죠, 요 의자, 이런 데다가 쟤네를 반사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금속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속 오브젝트에 어디까지 반사해 줄 것인가, 얘네가 캡처되는 겁니다. 얘네가 캡처됨과 동시에 안쪽에 금속의 오브젝트에 넣어주게 된다. 그거를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큐브를 하나 꺼내고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만한 큐브를 꺼내고, 이거는 기본 매테리얼이 금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놓고, 매테리얼에 여기 보면 우리 금속이 있어요. 달 스틸 가지고 넣어줍니다. 근데 얘는 주변이 반짝반짝하게 보이진 않으니까, 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스틸을 넣어주겠습니다. 이건 잘 보이죠? 멀리 가서도 주변이 반사가 잘 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있어야 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스피어가. 근데 일단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줄여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범위를 줄여가지고, 범위를 이렇게 줄이니까 어때요? 지금 이거 금속 바뀌는 거 보이죠? 범위가 줄으니까 안 나오죠, 얘가. 그죠? 범위를 늘려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 범위 늘린 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직접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그렇더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소에 보면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포그 개념이 있습니다. 포그 개념. 자, 포그 개념을 일단 먼저 보기 위해서 포그를 기본 값으로 먼저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포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껐던가? 여기 비지블이 꺼져 있네요. 자, 비지블 활성화하고. 이게 포그입니다. 포그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껐다 키는 걸 렌더링에 비지블에 있어요. 포그 뭐 하는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포그를 설명하고, 볼륨메트릭 포그 설명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할게요. 애트모스피어라고 하는 건 대기거든요. 대기 중에 확산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수증기에 의한 확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빛을 확산해 놓으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비 오는 날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전에 비 온 날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얘랑 얘가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 그죠? 얘 인텐시티는 한 1.5 뭐 이렇게 되겠지. 예. 찍어주고 스카이라이트가 너무 세니까 0.5 자 이렇게 잡아요. 그럼 주변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우리가 언제 많이 보던 그런 모습입니까? 비 올 때, 그죠? 그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대기 중이 젖어 있냐 아니냐, 뭐 비가 오고 있냐, 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애트모스피릭 포그 이걸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비가 더 많이 오는 거겠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주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죠? 포그 멀티플라이어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얘가 이 정도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비는 바람에 의해서 구름을 막 움직이니까.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게 되겠는데, 근데 얘는 그러면은 비 오는 날씨를 나타낸다고 치면은 이거 말고 공기 분자 중에 먼지에 의해서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냐? 일단 얘는 애트모스피어 끌게요. 자, 이러면 이걸로 비 오는 거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수치값은 대략 이렇게 넣었어요. 25에 65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너무 생각하기 복잡해요. 그러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 디스턴스가 있어요. 이거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로 이거를 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10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바로 발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요거를 조금 떨궈주면은 이제 한 3m, 4m 앞에까지는 보인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10m 앞에까지는 보이는 거고요. 요걸로 이렇게 안개 처리를 할 수 있다. 잘 나오죠? 참 신통방통한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참 엔진 잘 만들었어. 이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볼 거는 뭐가 있냐면, 자, 이거는 일단 그 렌더링을 끌게요. 이 렌더링 끄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라이트와 라이트 값을 원래대로 고쳐주고, 강도 스케일 0.1, 라이트 소스 3, 자, 이렇게 고쳐주고.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 요새 막 겪고 있는 그 환경 문제들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황사 또는 막 모래 폭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익스포텐셜 하이트 포그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비주얼 이펙트에 있는 건데, 익스포텐셜 하이트 포그 요겁니다. 요거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바로 적용되는 거 보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잠시 꺼놨었는데, 이거를 원래 지우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얘는 뭐를 하는 거냐면 대기 중에 있는 분자에 의해서 빛 확산되는 거를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기준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그리고 포그 덴시티를 늘리면 그냥 포그가 들어갑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이렇게 포그가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막 이런 포그는 어떤 포그예요? 보통 이거는 무슨 뭐 연막탄을 던졌거나 아니면 어디서 막 먼지바람이 막 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얘네한테는 지금 영향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들어갔던 포그는 얘네한테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컬러가 어떻게 됩니까?
마치 비 온 것처럼 막 젖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니지. 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 컬러 값을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뭐죠? 대기 중에 비산하는 그런 먼지, 그죠? 그 왜 우리가 황량한 지역에 가면 바람 한 번 불면 먼지가 막 일어나서 사방이 막 뿌예 보이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역할도 하냐면 우리가 여름에 굉장히 덥고 특히나 사막에 가면은 뭐 아지랑이 막 일어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넣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에 의해 가지고 얘는 이제 그 하늘이 보여지는 정도. 이거는 뭐예요? 지금 포그가 밑으로 가라앉은 거. 입자가 무거워서 바닥에만 있고 하늘은 잘 보인다. 그죠? 이걸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도 안 보여. 너무 그냥 뿌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런 거 이게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것까지 마쳤으면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까네 이거 라이트를 바꿔가지고 그 석양이 지는 것처럼 만들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자, 석양이 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그냥 광원을 그냥 꺾어가지고 그냥 방향만 맞춰놨다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방향을 맞춰둔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방향을 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맞춰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건드릴 거는 딱 켰고 여기서 이제 빌드 전체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리플렉션 캡처를 빌드를 다시 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 이거 크기를 막 바꿔서 그랬던 거예요. 리플렉션 캡처를.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라이트를 다시 빌드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다시 빌드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을 지는 것까지 됐고요. 근데 노을 지는 거가 되긴 했는데 근데 여기 조금 보기 좀 아쉽게도 여기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설정을 좀 만져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라이트 컬러를 좀 극적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바꾸니까 이제 실제로 석양이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죠. 그죠? 여기 이제 아까 전에 그 포그까지 섞으면 이런 식으로 섞이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단순히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쓸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몇 가지 볼 게 있어가지고 요거까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좀 더 사진처럼 바꿔줘요. 우리가 사진으로
딱 찍으면 예전 같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필름 카메라 같은 느낌?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 요거를 쓰는데, 저기 원경이 조금 너무 자세히 보이는 상태가지고 원경을 좀 날려보겠습니다. 원경을 조금 날리고,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 바꿀 만한 건 이제 뭐가 있냐면, 이미지 이펙트랑 카메라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이랑 익스포저는 이제 노출에 의한 그 저건데, 보정인데 요거는 안 건드릴게요. 블룸은 이제 이거를 넣으면 이게 샤방샤방해 보이는 거 있거든요. 강도가 안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뽀얗게 이렇게 빈 맺히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강도를 조금 더 높여볼게요. 이렇게. 최대치구나. 자,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걸 끄면 이렇게 꺼지죠. 메서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얘는 뭔지 모르겠네요. 스탠다드밖에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뎁스 오브 필드가 있는데, 이거는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플레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샷 찍을 때 볼 때는 딱히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 들었고요. 그리고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은 보는 것처럼 렌즈에 왜곡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상을 분리시켜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감을 주게 돼 있어요. 평면인 상태에서. 근데 이거 너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0.1 이하가 좋다. 자, 그리고 여기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 이펙트의 비네트인데, 비네트는 주변을 이렇게 감싸주는 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이랑 그 궁합이 좋거든. 같이 쓸 때. 이걸 끄면 그냥 환해져요. 네. 이게 딱 잡아주면 포커싱이 가운데로 잡습니다. 사람의 그 시야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동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으로 넘어갈 때 상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 이게 관찰자고, 관찰자가 피사체를 본다라고 치면은 피사체 A, B, C, D, E가 있으면 C에 집중되게 되면은 B랑 D가 살짝 보이고 A와 E는 블러 처리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블러가 돼야 되니까. 블러, 가우시안 블러. 거의 한 이 정도로 블러 처리가 됩니다. 그 주변은 한 요 정도. 실제로 궁금하면은 보세요. 실제로 모니터만 딱 보고 있을 때 모니터 주변에 있는 물건 있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잘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중심에 있는 물체만 이렇게 잘 보이고 나머지로 갈수록 이렇게 이게 흐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시야처럼 보여지도록 이 주변을 뿌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진짜처럼 보여진다. 그거를 의도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컬러 그레이딩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그림자 쪽에 있는 이런 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색상을. 그림자 색상을 바꾼다는 게 뭐 한다는 거냐면, 이때는 요 포그를 잠깐 끄고 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일 테니까 요거를 끄고 보도록 합시다. 이게 꺼놓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그림자에 들어가는 거를 여기서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림자 색상. 어디 있니? 여기 있죠?
그래가지고 이 대비를 켜고 이거를 막 이렇게 이동시키면 그림자 색상이 변하는 게 보입니까?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잠깐만, 이거 라이팅만 보기로 하면은 나올래나? 보이죠? 색상 바뀌는 거. 여기 보이죠? 여기 그때 뻘겋잖아요 지금, 그죠? 저 안쪽도 뻘겋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니까 이게 색상이 막 변하는 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그림자 색상을 내가 좀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걸로 이게 조절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디테일 라이팅에서 다시 라이팅 포함으로 돌아오면은 분위기가 변한 거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포그를 켜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넣어주고, 포그의 거리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넣어주고, 포그 자체의 컬러도 변화시켜가지고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다. 그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되게 잘 활용한 그 게임이 뭐가 있었냐면은 호라이즌 제로던 있거든요. 걔네가 이거 조절을, 색감 조절을 이쁘게 잘했습니다. 이쁘게. 실제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진 않은데 그 막 영화나 뭐 이런데 보면 여러분들은 영화 필름에서 이 샷을 찍을 때 그냥 찍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찍으면은 되게 메가리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그 영상 합성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그 진짜 그 샷 조절을 엄청나게 해요. 후처리를.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그런 영화나 아니면은 뭐 유명한 막 드라마 막 왕좌의 게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예전에 막 영화들 중에서 나왔던 거 보면 막 호빗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대규모 전투 벌어지고 이러는 거. 그런 거에서 웅장한 장면을 뽑아내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성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게임에서 잘 활용한 게 호라이즌 제로던이라는 작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수정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봤고요. 사실 여기까지 했다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필요한 그런 오브젝트들 뭐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는 금방금방 앞으로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그 마지막에 덧붙이자면 오늘 제가 이거 여기다가 깔아 놓은 게 뭐가 있었냐면 얘네들이 있었어요. 얘네들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폴리지라고 하거든요. 이거 까는 거 보여드리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브릿지에서 폴리지를 받았어요. 어딨냐, 3D 플랜트 가면은 여기 플랜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식물, 이 식물을 하나를 다운 받아가지고 적당한 걸 하나 다운 받아서 익스포트를 했습니다. 그대로. 그랬더니 여기에 어디에 나왔냐면 여기 플랜트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 종류가. 여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얘는 뭐겠어요? 메테리얼이니까 얘는 안 넣고요. 나머지만 이제 폴리지에 넣을 건데, 자, 폴리지 여기 갑니다. 여기 폴리지 타입 추가 있죠? 얘를 여기서부터 Shift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면 쪼르륵 선택됐고, 클릭하고 들어가니까 그대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지에서 페인트를 딱 누르니까 이제 이렇게 페인트 칠할 수 있게 됐고, 이게 밀도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크기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클릭 한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클릭하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간단하고 빠르죠, 이게. 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걸 넣는 게 이렇게 끝났으면은 모드를 바꿔서 선택으로 다시 넘어오면 되겠고요. 폴리지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더 넣을 수 있겠죠. 폴리지가 생성되면은 폴리지가 바닥에 안 붙은 것처럼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내 빌드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빌드하면 그림자가 제대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렌더가 끝나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 들어간 것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얼리얼 4 배경 만들어 보기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물 넣는 거나 아니면은 뭐 막 그 계절에 따른 그 환경 변화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날씨 변화. 근데 그거는 효과 쪽에 들어가는 거라 좀 보셔야 됩니다. 조금. 아시겠죠? 그거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